지난주 댓글이에요. 이게 언제 났죠? 5일 전에 온 댓글이에요. 김민성님이란 분이 제가 영상 올린 거 소음 2탄 영상에다가 답글을 달아주신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저 뭐 산길에서 내려올 때 브레이크 밟아도 삑삑 소리가 납니다 하고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냥 일반적인 댓글, 이런 댓글 많이 나오니까 이런 경우에 답변은 간단하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밑에 정말 제가 이런 댓글 많이 못 받아봤는데, 하나하나 영상 보고 공부하며 20대 중반 나이에 내년에 드디어 대학교를 간대요. 형님 덕분에 자동차라는 꿈이 생겼대요.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데 제가 더 감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 고정 댓글 박아드렸거든요. 근데 공부해보고 싶은 걸 찾았대요. 정말 이런 게 정말 이거 말로 표현을 못하겠어. 유튜브를 하기 전에 일반 친구들을 만나거나 일반 후배들을 만나서 조언을 해줘도 이런 식으로의 피드백을 잘 못 받잖아요. 어떤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줘도 꼰대라는 얘기를 들으면 들을지언정, 아니면 뭐 밥을 사주면 밥 사준 거 고맙다는 얘기를 들을지는 모를지언정, 이런 식으로 내 인생의 꿈을 찾았다, 아니면 내가 뭐를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야라도 알게 됐다라는 게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제가 진짜 감동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생각을 한 거야.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감동을 받고 있는데, 중간에 이번 주에 대학교를 졸업하고선 지금 꽤 많은 시간이 지났어요. 10수년, 20수년이 지났는데 친구가 여기에 이제 출장을 온대요. 그래가지고 만나자고 해서 친구를 만났습니다.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이제 어떤 회사인지는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자동차 티어 1의 1차 벤더에 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기 해가지고 뭐 술은 안 먹었지만 짠하면서 부장도 되고 좀 축하한다 이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는, 저는 이제 자동차만 하는 자동차과를 나왔어요. 근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부장으로는 이제 명함도 못 내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얘기야? 이제 친구들 소식을, 저는 미국으로 왔으니까 친구들 소식을 잘 못 들어서 무슨 얘기하는 거야? 부장도 명함을 못 내미는 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야, 너 모르냐? 그 강삐비리 걔 자동차 회사 사장 됐어.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걔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재미있게 다니는 친구가 있잖아요. 재미만을 위해서 다니진 않았지만 재밌게 다닌 친구가 있잖아. 내 생각에는 그 친구는 굉장히 재밌게 학교를 다닌 친구인데,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 됐대요. 막 뒷골이 띵 맞는 느낌? 와, 우리 친구 중에서도 사장이 나오는구나. 이거는 이렇게 서플라이어의 사장이 아니고요,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 된 거야. 찾아보시면 뉴스에 나와요. 와, 내가 정말. 근데 그 친구 때문에 놀랬는데, 제가 미시간에 왔을 때 이미 미시간 주재원 생활을 하고 있었던 친구가 한 명 또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타이어 회사에 다녀요. 근데 타이어 회사의 또 부사장이 됐다는 거야. 와, 그래가지고 잠깐만, 뭐라고? 한 명은 사장이고 한 명은 부사장? 그것도 타이어 회사의 부사장? 와, 막 갑자기 뒷골이 땡기면서, 잠깐만, 이게 막 순식간에 밀려오는 약간 뭐라 그러지? 사람이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쪼그라들잖아요. 너 누구 나와요. 근데 여기다가 밝히지 않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 아무튼 배가 아프다 그러나? 배가 아픈 거의 레벨을 넘어선 것 같아. 약간 느낌이 뭐냐면, 나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건가? 난 뭐 했지? 라는 약간 자괴감? 근데 이게 생각보다 비교의식 같은 게 들어오면, 사람이라는 게 비교를 안 하고 살면 참 좋겠지만 그게 비교가 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좀 멘탈에 이렇게 좀 데미지를 먹었어. 물론 이제 친구들 중에서는 잘 안 된 친구도 있어요. 이미 하늘에서 불러서 간 친구도 있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로 뻗어나간 친구들 참 많아요. 그런데 최알리님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요, 사실은 헤어지고 나서도 조금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212만 명은 뭐예요? 2만 명이 아니고. 그러다가 이렇게 힘들 때는 약간 멘토 같은 분을 찾으면 좋아. 그래서 회사에서 한 60 정도 되신, 이제 편안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신 우리 엔지니어 분이 계세요. 그분한테 점심 식사를 청했죠.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다.
친구가 이렇게 잘 나간다는데 이거 추스리기가 쉽지가 않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분이 하나에 보여줬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요. 거기에는 이제 남자가 길을 가는 거였는데 인터넷에 찾아봐도 남자가 길을 가는 게 안 나와서 여자가 길을 가는 거야. 점을 빼고 제알리님, 대박, 고맙습니다. 212만 명이면 참 좋겠다. 점 빼고 읽읍시다. 이게 한국말로, 그러니까 영어가 안 편하신 분들도 있고 영어가 편하신 분들도 있지만 한국말이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얼만큼을 걸어왔는지 의심이 들 때마다, 그러니까 당신이 얼만큼 여태까지 걸어왔는지를 잊어버리고 당신의 인생에 대해서 의심이 들 때마다 remember, 기억하라. 당신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당신이 온 길을 기억하라. 그러니까 당신이 여태까지 살아왔던 어려움, 당신이 직면했던 일들, 당신이 전쟁을 해서 이겼던 것들, 그 다음에 당신이 두려워했지만 여태까지 이겨냈던 거. 지금 이 방송을 보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형님들도 있으시지만, 어린 친구부터 많이 나이가 먹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저 인생 살아오는데 자금자금한 인생의 그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걸 얼마나 많이 버티고 넘어왔어요. 그죠?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형님한테 물어봤어요. 형님은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60을 살았는데, 그분은 60살을 살았는데 왜 없었겠어요? 더 많이 있었지. 그런데 이분은 그럴 때마다 참 저가 멘토하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뭐냐면,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한대. 자기는 그렇게 자꾸 비교가 되고 자꾸 이렇게 내 인생에 이렇게 뭔가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내가 가진 것에 자꾸 생각을 해본대요. 내가 가진 것이 뭐가 있었지? 내가 갖고 있는 현재의 좋은 거. 그분은 이제 미국에 살면은 도태된다는 느낌 사실 들거든요. 왜냐면 한국에서 많은 친구들의 경쟁에서 빠져나오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가진 좋은 공기, 그리고 한국보다는 치열하게 살지 못하지만 미국에서 가족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 이런 거.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것을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좀 덜 보인다. 그래서 저도 좀 내려놓기로 했어요. 친구가 사장이 되고 친구가 부사장이 됐다라는 사실은 좀 충격이지만, 생각해보면 저도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할 때 주신 전세금, 그 단칸방 하나 주신 전세금 빼가지고 무작정 미국으로 상경해서 지금 이만큼 온 거 잘한 거다. 그리고 유튜브 열어서 2만 명이라는 사람과 이렇게 소통하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 참 감사한 일이다. 정말 그것은 내 돈이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인생이 있는 거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는 거니까 왜 그걸 비교하냐.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좋은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이 참 많아. 그렇죠?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롱런하는 건 좋은 거야. 또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그 친구가 저녁을 먹고 헤어지면서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한국에 들어오지 마. 한국에 들어오지 마. 너처럼 하고 싶은 엔지니어, 저는요 지금 엔지니어 레벨로 따지면 엔지니어 레벨의 거의 제일 하위 레벨이에요. 왜냐면 나중에 이 영상을 따로 한번 생방송을 가질게요. 다음 주에 할까? 한국에서는 나이가 들면은 매니저로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저는 위로 올라가 보니까 내가 사람을 잘 관리하는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엔지니어로서 그냥 내가 가진 기술을 가지고선 평생 먹고 살면 되니까 엔지니어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로도 살 수 있는 이 환경에서 일하는 거, 그죠? 일하는 거. 이 미국이라는 이 환경에서 엔지니어로서 사장, 부사장, 매니저 안 되더라도 그냥 만족하면서 사는 네 라이프가 더 나은 라이프야 라고 그 친구는 얘기하더라고. 옛날 현대차를 다니는 선배한테 들은 얘기인데, 현대자동차의 그 선배가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얘기를 했어. 나는 비 오는 날에 젖은 낙엽이 될 거야.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는 비 오는 날에 젖은 낙엽이 될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쓸어도, 빗자루로 아무리 쓸어내려 하도 쓸리지 않는, 효성님 딱 맞췄네. 찰싹 달라붙어 있겠다. 아무리 나를 쓸어내려 해도 쓸어내지지 않는 사람이 될 거다. 그게 자신의 인생이다.
가늘고 길게 갈 거다. 비 오는 날에 젖은 낙엽이 되냐. 그분은 그 노조가 대리인가 과장까지만 노조라 그래서 그 절대 진급을 안 하고 대리인가에서 평생을 살 거라고. 기름까지 부리라고. 가늘고 기계보다 훨씬 더 마음에 안 그렇게 잊어버리지도 않아. 한 15년 20년 전에 들었는데 아직도 잊어버리지를 않아. 그러다가 아무튼간 이런 걸 좋은 문구를 찾다가 갑자기 제가 좋은 영상, 옛날에 봤던 영상 중에 하나 충격을 받았던 영상이 있어요. 이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저랑 나이대가 비슷한 분들을 위한 영상일 수도 있지만 저보다 어린 후배들을 위한 영상이니까 한번 봐봐요. 이게 뭐냐면 생활의 달인, 이게 몇 년 전이야. 5년 전, 6년 전 얘기인데 이게 뭐 피드에 뜨더라고. 저는 이렇게 뭐 젓가락으로 사람 뭐 표적에 맞추는 사람 막 보다가 이걸 봤어요. 그래서 왔거든요. 이거 신발하고 관련이 있어요? 신발을 하는 사람이래요. 신발, 장식, 이렇게 뭐 금속, 네. 이게 핸드몰드라고 해서 이거 손으로 이제 수작업을 신발을 하는 자동차랑 악력이 무슨 상관이 상당히 있을까 이 사람이. 네. 궁금하시죠? 계속 좀 봐봐요. 3,400kg 힘이 가해져야지만 완전 체결되는 거라 그 운동은 틈날 때마다 저 사람 저 구두 저기 하는 게 신발에 찡 박는 게 힘이 많이 필요해서 이 사람은 저거 한다고. 그렇죠. 타이어로 눌러가지고 저게 실험은 아닌데 사실 뭐 그 얘기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손가락 8인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손으로 할 수 있는 거에 관심이 많았고요. 일하는 데 있어서도 강한 손이 없으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과 그냥 손바닥에 힘을 합쳐서 악력으로 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려고 되게 열심히 노력을 했어. 힘들죠. 지금 손만 해도 지금 굳은 살이 이제 없는 데가 없는데 이런 이 분의 영상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제가 놀란 거예요. 지금 방금 전에 누가 이렇게 댓글에다가 스포를 해주셔가지고 쩍쩍쩍님이 스포를 해주셔가지고 내가 말 못했는데 여기에 갑자기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어. 이게 뭐야? 제가 이거 찍은 지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게 뭐야? 제목의 이름이 백성년 팔씨름의 인생을 건 남자. 이 사람 뭐지? 하고 이제 들어가 봤어. 아, 이분이었구나. 그러고 이제 이분이 다시 보시면은 2013년이니까 지금 6년 전이죠. 이 사람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 팔씨름 챔피언이 됐어. 체육관 관장이 됐어요. 맞아요. 이제 알고 계신 분들 많네요. 그죠? 저는 이분들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말씀 드리려고 했던 이유. 아까 자동차 회사의 사장이 되고 자동차 회사의 부장이 되고 저는 엔지니어로 남아있고 그죠?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 사람은 조실부모 하시고 할머니 밑에서 크고 뭐 신발에 비록 징을 박는 일이지만 열심히 운동을 했잖아요. 그게 방송도 타고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이 팔씨름 챔피언이라는 직업을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을 과연 그렇죠. 한 분야에 좋은 일을 하다가 보면 전문가가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사실은 10대, 20대 분들은 한 분야에 좋아하는 내 일이 뭐냐. 그죠? 내 일이 도대체 뭐냐. 그걸 찾는데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얘기해드린 대로 이분 20대 중반 나이에 드디어 대학교를 간다. 형님 때문에 자동차라는 꿈이 생겼다라는 거에 왜 내가 이렇게 감동을 받았냐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사실은 잘 못 찾는단 말이에요. 그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기까지의 그 시행착오가 있어. 근데 그것 때문에 답답해하지 마세요. 사실은 자기 인생이 어떻게 해결될지 젊을 때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어떻게 할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는데 그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기까지 오래 걸린다고 해서 좌절할 필요 없어요. 이 지금 방금 전에 나온 팔씨름 왕이라는 이 사람 그 신발에 징 박는 거를 좋아했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서 그냥 좋아하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직업, 자기에게 주어진 대학교의 과, 아니면은 고등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면은 거기에 대한 진로를 계속 고민해 보는 거는 어떤 사람이든 나이가 40이 됐건 50이 됐건 60이 됐건 계속 끝까지 고민해야 되는 일이에요. 김성환님은 31살에 정비직에 몰두하고 계신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더 어린 친구들, 고민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가지 또 얘기 드릴까요?
같이 자동차 회사를 다니다가 아까 멘토를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드렸다고 했잖아요. 그 분의 또 멘토가 있어. 지금은 나이가 76세 정도 되시는데 그분은 어떻게 두 분이서 만났냐면 같이 뭐 테니스를 치다 만났대. 근데 그분은 그분을 왜 멘토라고 생각하고서 만나냐면 그분은 직장 생활을 잘 하다가 52살은 아직 은퇴하기는 이른 나이잖아요. 스스로 직장을 그만두고 대학교에 가가지고 박사학위를 따셨어요. 52살에. 생각해봐. 52살에 박사학위에 도전할 수 있어. 난 책 읽기도 귀찮을 것 같은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참 대단한 게 52살에 해가지고 뭐 5년을 공부를 했겠죠. 해서 박사를 따셨는데 그럼 거의 60이 가까운 나이인데 신입 교수로 조교수 뭐 이런 거 부교수로 지원을 했는데 받아줘가지고 여기서 교수하고 계세요. 교수님하고 계시고 76세인데 아직도 테니스를 그분들하고 치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그죠? 안녕하세요. 박전설님. 자동차 좋아서 결국 엔지니어까지 되었습니다. 근데 일도 하려면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그죠? 일하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죠? 받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참 당신의 우리 자신들의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갈지 모르잖아요. 중2병님도 오셨네. 그러니까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뭐 그분들 인생을 이제 뭐 계획해 나가야 되는 나이지만 사실은 30대, 40대, 50세도 늦은 나이가 아니고 계속 나가는 거고. 저도 유튜브라는 거 해가지고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한번 시작을 해봤는데 한국의 자동차 회사에 다닐 때는 참 이게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못 해봤지만 미국 회사에 있으면서 이렇게 펼쳐져 나왔는데 이게 또 어떤 식으로 저의 인생을 바꿔나갈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도전하고 저지르고 계속 가야 된다. 그리고 제 친구들을 보다시피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먹은 대로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공학과에서 80명이라는 사람들이 같이 공부를 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들은 대체로 박사 석사를 받은 친구들은 대체로 저처럼 무슨 책임연구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자기 분야에서 엔지니어들로 일하고 있어. 그런데 좀 재밌게 학교 생활을 했던 친구, 공부를 안 한 친구들도 물론 있어. 근데 재밌게 뭐 막걸리 마셔가면서 데모 해가면서 아니면 뭐 당구장에서 뭐 이렇게 자면서 있었던 친구들 중에는 아까 얘기한 대로 자동차 회사, 자동차 제조사의 사장이 된 친구도 있고 타이어 회사의 부사장이 된 친구도 있고 어떤 회사의 대표가 된 친구들도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야로 갈지 사실은 20년 전에 제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죠. 저도 미국에 가서 이렇게 하고 있을지 몰랐고, 그죠? 예, 아버지가, 그러니까 또 회사 다니려다가 아버지가 사장님이셔서 아버지 회사에 가서 그 아버지 사업을 이어받아서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뭐 식당을 하는 친구도 있고, 뭐 다양한 분야로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이라는 게 정말 길잖아요. 그 다음에 40대, 50대, 60대 돼서 은퇴한 다음에 먼저 또 치킨집도 차리고 뭐 하겠죠. 근데 그 인생도 아직 남아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비교가 돼서 저 스스로 이제 조언이 되는 이 글귀라는 거 다시 한번 띄워드리는데 저도 생각해보면 선배들 조언 안 따르고 혼자 한번 사업해보겠다고 중소기업에 들어가가지고 온갖 기계 관련된 무역 하다가 사업하다가 무역업체도 차렸다가 저 러시아 사람들하고 얼마 전에 비즈니스 하다가 뺏겼어요. 다 뺏겼어, 러시아한테. 제가 그거는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근데 무슨 사업하다가 러시아인들한테 그거 다 뺏기고, 어차피 유튜브 할 건데 그거 관리하는 것도 귀찮고 해서 러시아 사람들하고 또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러시아 그 불곰 형님들이라고 그러나? 그분들하고는 싸울 필요가 없어서 다 가져가세요. 뭐 어차피 돈도 많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해서 다 드리고, 지금 저는 유튜브하고 뭐 아시다시피 회사 하나 다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리크루팅 회사를 하나 대표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 1년에 많이는 못하고 이제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곳에 약간 중매 같아요. 중매. 회사는 이 사람들을 필요로 하는데 사람은 못 찾고 이 사람은 맞는 회사를 찾고 싶은데 못 찾는 사람들 이렇게 결혼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중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디 타이어인지 얘기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기하긴 좀 그렇고요. 뭐 타이어 회사의 부사장 됐어요. 타이어 자동차 회사 사장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도 참 한국 가서 그 친구를 만나보고 싶네요. 어려워요. 뭐 그 친구는 그 친구 인생이 지산 카센타님 어서 오십시오. 저도 사실 생각해보면 제 인생 참 재밌게 전 교회를 다니니까 옛날에 이제 한강다리도 다녀오고 뭐 이랬는데 저는 사실은 여기에서 언젠가 말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은 왕따를 심하게 당했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밤에 지금 고등학교 졸업한 지가 살아온 인생만큼 됐는데 아직도 고등학교 때 왕따 당한 생각 때문에 또 울컥하려고 그런다. 아직도 악몽이 잠깐만요. 예. 딴 얘기로 합시다. 아무튼간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네. 그 상처가 잘 안 지워져요. 자꾸 떠오르고 어떻게 복수하고 싶을까 막 어려울 때마다 막 그런 생각 나고 마이클 제이님 진짜 오랜만에 뵙네요. 예, 시원하게 한국은 밤 시간이죠. 소주 드시는 분들 참 아이고 미생 마스터로 또 불러주시는구나. 감사합니다. 제가 댓글을 다 못 읽었는데 석사 가시는 분은 또 누구시지? 녹진 참참참님 참PD님 아시는구나. 참PD님하고 저 친해요. 참PD님이 제 채널 잘 되라고 그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김준호님 저는 전공은 생물학인데 지금 호주에서 요리하고 있습니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그죠? 생물학을 하셨는데 요리하고 있다. 이거 사실은 다 모르는 거예요. 자기 인생 모르는 거예요. 예, 감사합니다. 지금 다 계신 분들 다 열심히 살고 계시고 자기의 인생이 다 다른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뭐 사장이 됐건 부사장이 됐건 아무튼 그런 얘기를 오늘 하고 싶었어요. 그냥 맨날 이게 생방송을 오늘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제 골프 해가 질 때까지 골프를 치다 와가지고 오늘 방송을 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속 얘기 좀 하자. 그리고 사실 오늘 이 얘기를 하게 된 모티브는 댓글을 달아주신 이 김민성님 때문에 오늘 생각이 나가지고 꼭 한번 이 속 깊은 얘기를 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아이고 영일 오빠님 감사합니다. 이거 지상 카센터냐. 아니 복수란 얘기 안 해도 돼요. 진공투이님 안녕하세요. 설계하다 들어오셨다고? 저를 보세요. 진공투이님은 지금 옛날에 자동차 회사 다니시다가 지금 이제 사업 차리셔가지고 튜닝하시는 옛날에 저희 이벤트 한번 해주셨었잖아요. 저런 일로 나가실 수도 있고 인생이 어떤 식으로 풀려나갈지 인생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그죠? 20대 중반 나이에 드디어 자동차를 꿈이라는 게 생겼다. 늦은 거 절대 아니고 이런 식의 댓글 몇 개 있었는데 30대 아까 전에 30대 정비사로 하기로 했다. 늦은 거 아닙니다. 정말 늦은 거 아니고요. 현직 자동차 설계원인데 미국에 가고 싶다. 미국에 사실은 이 영상 한 번 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사람을 관리하기가 참 스트레스 받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람을 관리하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개발직에 있는 거가 힘든 사람들은 사실 외국으로 나오는 걸 추천을 해요. 왜냐면 죽고 살 때까지 갈 수 있는 회사도 너무 많고 죽을 때까지 내가 좋아하는 기술적인 일만 할 수 있는 환경이 외국에는 많이 만들어져 있는데 한국도 그렇게 간다고 하는데 좀 어렵죠. 모비스에 다니는 분을 이번 주에 만났는데 그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모비스 이제 그 사원 대리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나이라는 거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저렇게 기술직으로 계속 되는 문화가 생기려면 그래서 나이가 있으면 엔지니어로서 길게 일하는 그 사회 문화가 잘 정착이 안 돼요. 그 수직적인 문화가 없어지려면 나이가 없어져야 되는데 모비스에서 이번 주에 그걸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뭐냐면은 사원 대리는 이제 매니저라고 부르고 사원 대리 그다음에 과장, 차장, 부장은 다 책임 매니저라 그랬나? 그래가지고 바꿨대요. 그래가지고
나이가 한 15년 갭 정도 되죠. 과장, 차장, 부장 15년 갭이 이제 그냥 한 타이틀로 붙이니까 이 사람의 나이를 이 사람이 공개하지 않는 이상 서로 모르는 거야. 그러면 서로 존대하게 돼 있고 그런 문화가 가져가다 보면 나이가 오래돼도 엔지니어로서 오래 좀 묻을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삼성도 다 프로라고 직책 통일했는데 그렇구나. 네, 아깝네. 현대차도 다 책임연구원이라고 부르는 것 같더라고요. 요즘에는 보니까. 근데 이런 문화가 돼야지 엔지니어로서 그게 나이 먹는다고 다 사람들 관리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같이 그냥 엔지니어로서 있어야 되는 사람은 엔지니어로 있게 해주는 사회 문화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외국으로 나오세요. 선임 책임 이런 걸로 바꾸는 거 좋습니다. 이런 거 좋아요. 왜 그러고 한국만 유일하게 이런 게 있어요. 이름으로 안 부르고 꼭 이래 뭐 김 사장님, 뭐 김 책임님 이름으로 안 불러. 뭐 성택님 이렇게 부르기가 어려워서 그런 건지 뭐 지사님 이렇게 부르기가 어려운지 다 김 과장님, 김 사장님, 김 회장님 뭐 다 직책이야. 이게 그러니까 직책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 김책임님 되면은 모든 김책임님들이 너무 많아지면 조금 다른 방식으로 부르지 않을까. 나가고 싶지만 영어가 안 된다. 아, 그것도 있구나. 그런데 아까 전에 팔씨름 하는 분 보여드렸잖아요. 이분은 신발에다가 징을 박는 일이었어. 그죠? 징을 박는데 이 사람은 징을 박다가 이거 역기를 맨날 들고 완력기 했잖아요. 그죠? 이거랑 똑같이 엔지니어는 뭘 해야 되냐면 엔지니어 맨날 뭐 설계 도면도 그리고 뭐 보고서도 쓰지만 중간중간 계속 해야 될 것은 어학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어가 되셨든 중국어가 되셨든 영어가 되셨든 그냥 계속 하세요. 그게 이 김성열이란 사람의 그 팔운동을 하신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로서 일하시고자 하면 계속해서 영어라도 아니면은 뭐 그 공학적인 능력이라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근육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자동차 지식을 늘려가시는 것도 좋지만 그 꿈을 이뤄가는 데 필요한 근육들을 키우시라. 그것도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ABS 관련 업체에 다니는데요. 뭔 놈의 책임이 이렇게 많은지. 그러니까 다 책임이라고 부르죠. 우리나라도 직책이 그래도 과장, 차장, 부장에서 책임으로 바뀐 거는 한 단계 나아간 거니까 이제 모든 책임들이 생기다가 이제 조금 더 나은 호칭 방법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 오래전 일이지만 캘리포니아에서 포스닥 할 때 대학원생들이 지도교수 이름 부르는 거 보고 깜짝 놀랐대잖아요. 저의 회장님이 가끔 저희 회사 직원이 한 23만 명 정도 되거든요. 23만 명 정도에 되는 회사에 회장님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죠? 근데 이렇게 지나가면은 제가 이렇게 인사해요.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나, 미국 회사에서. 이렇게 인사하고 이름 불러요. 여기는 그게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저기 가니까 한번 주주총회를 갔다 온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제 여기 생방송에 자주 들어오신 분들은 알지만 저는 이제 주식이나 이런 투자 같은 것도 좋아해서 왜냐면 월급쟁이의 굴레를 벗어나려면 그런 걸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아무튼간 주주총회를 갔는데 가니까 거기서는 존칭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장님이고 회장님이긴 하지만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회장님의 이름을 공개하면 내 회사 이름이 나오니까 이렇게 합시다. 포드라고 합시다. 미스터 포드 이렇게 불러요. 미스터 포드. 그냥 예를 들어서 Hey, hello, 헨리 이렇게 헨리 포드잖아요. 근데 hello, 헨리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그냥 그 성을 가지고 미스터 포드 이렇게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존칭이 있긴 있어요. 처음 만나는 자리에 격을 차려야 되니까. 근데 계속 부르잖아요. 아는 사이인데 계속 부르면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미스터, 미세스라는 말은 함부로 쓰면은 너무 불편해해서 그렇게 안 돼요. 헨리 포드입니다. 포드는 아니네. 포드는 뭐야? 해리스는 뭐야? 아무튼간 그랬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 오늘 좀 속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제가 친구들을 만나고 나가지고 그 약간 멘탈에 데미지가 와가지고 저도 마음을 추스리면서 저도 우리 형님 동생들 여기서 얘기하면서 저도 저한테 스스로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그러니까 각자의
저도 좀 인생 방송 좀 뭔가 인생 방송 좋다 말.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제 정신을 좀 추스리고 싶었어. 왜냐면 너무 친구들이 잘 나가는 것 같으니까. 근데 안 나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바라보기보다 자꾸 위를 바라보니까 잘하고 있다. 그냥 잘하고 있다. 나도 여기까지 온 거 잘한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봐주시는 분들도 잘하고 계시는 거다. 그러니까 다 나름대로의 인생이 있다. 스스로 되뇌기면서. 그래서 교회 다닌 입장에서 그런 찬송이 있거든요. 뭐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가? 뭐 그런 거 있거든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뭐 그런 거 있거든요. 뭐 그런 거. 마상을 입었다. 내상을 입었습니다. 내상을 입었고. 미생님 동영상 퀄리티가 점점 좋아진다고? 근데 똑같은데. 아무튼 감사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교회. 교회가 여기 또 교회 너무 이렇게 하면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요즘 교회가 참, 힘들죠. 진짜, 저 옛날에 사랑의 교회 다녔었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 오정현이, 그 교회 얘기 잠깐 할까?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그 사랑의 교회 그 서초역인가에 있는 욕 많이 먹는 교회 있잖아요. 야, 그게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교회. 왜냐하면 그 교회 목사님은 옥하는 목사님이라고 어마어마한 분이야.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서 그분은 자신이 얼마나 약한지를 알아서 자신이 자신의 자식들한테 목회를 물려줄까봐. 왜냐면 거기 대학 다닐 때 거기 대학부에 제 와이프가 다녔거든요. 거기 알았어. 그래서 자신의 자식들이니까 3명인가 있는데 3명한테 혹시나 물려줄까봐 이 3명을 목회를 안 시켰어. 그러니까 목사를 못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일반 회사들을 다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1년 예산이 600억인가 되는데 600억이면 거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회장 정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든지 좋은데 시집장가 보낼 수 있는데 그 사람들하고 결혼을 안 시킨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대학생 때 만난 친구들하고 결혼하고 싶다는 사람들하고 일반 시집장가 미리미리 다 보내버렸어. 그리고 자신까지도 목사가 뭐 65세인가 정년이 있는 것도 교회가 늙어지면 안 된다고 60세인가에 미리 퇴직을 하면서 한국에 있는 연줄 있는 목사들한테 하나도 승계 안 하고 심지어 외국에 있는 젊은 목사, 자기랑 끈이 없는 목사를 데리고 와서 세웠는데 이게 또 실수가 된 거지. 그러니까 옥하는 목사님은 정말 교회를 제대로 해놓고 은퇴하고 싶었는데 황당 그 빤스 오정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아먹었죠. 완전히 말아먹은 참 안타까운 교회입니다. 잠깐. 그 교회는 정말 제대로 된 교회였거든요. 이렇게 강남이 된 거에 기초적인 역할, 그 젊은이들이 막 모여온 강남을 막 부글부글하게 만든 원초적인 그 막 힘을 주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교회인데 안타깝죠. 교회 얘기 너무 많이 했네. 빤스 전 목사, 저런 사람 때문에 교회 다니라고 말하기가 참. 저도 만약 교회 안 다녔다면, 아무튼 저도 그러니까 인생 얘기 많이 했지만 왕따 당하고 뭐 인생이 좀 이렇게 힘들었다가. 대학 때 교회라는 걸 알게 돼서 저도 이만큼 이제 제가 이제 죽어서 어디 갈지를 아니까 제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를 대충 알고 있으니까 인생을 참 재밌게 살 수가 있더라고요. 아무튼 저는 되게 감사하고 있어요. 아무튼 저의 좌우명은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는 뭐야? 난 그 노래는 아는데 아모르 파티 그거 아니야? 저기 뜻이 뭐야? 예, 아무튼 감사합니다. 뭐 하다가 목사님 얘기까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오늘은 인생 방송이 됐습니다. 이 영상 안 가리고 좀 많은 분들 보라고 날 테니까 오늘은 1시간 안 되게 아몰랑 1시간 안 되게 자를게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도 너무 길면 못 보니까 아무튼 봐주시고 광고 좀 몇 개 달게요. 광고도 많이 봐주세요. 아무튼 너무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뭐 삶이 행복해야 브레이크 강의하자고 강의할 거는 좀 남겨둘게요.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그냥 속마음을 친구들한테 풀 수도 있지만 여기 구독자님들하고 좀 풀고 싶었어요. 아무튼 와주셔서 봐주셔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렇게 늘 이렇게 와서 응원해주시고 제가 뭐라고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소통해주시고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하시고 진짜 와주신 분들 너무 행복하시고 자기를 가지시고 계신 업무들 최선을 다하시면서 거기에 해당하는 근육들을 키우시는 한 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유튜버가 좋긴 좋네요. 재밌어요 정말. 유튜브 하세요 다들. V형 엔진과 L형 엔진. 저는 L형이 아니라 I 엔진으로 알고 있었는데 L형이라고 부르나요? 그러니까 응원한 사람이 2만이 넘다니. 제가 인생 살면서 이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유튜브는 참 하기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도 사실 처음 시작할 때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이것도 중요해요. 자기가 어떤 인생을 가겠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은 그 길도 가보지 않으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의 지로는 인생에 아주 잘못된 길이 아니라면 저질러라. 어떻게 갈지 모르니까. 그죠? 저질러라. 유튜브 하시면서 지금 이제 구독자 많이 안 늘어서 고생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를 보세요. 전 처음에 막 애들하고 뭐 구글 홈, 뭐 미니 뭐 이런 거 리뷰도 하고 잔디도 깎고 영어 강의도 하고 제 미생 채널 정말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1년 좀 넘은 채널에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유튜브 채널도 성장할 거니까요. 유튜브도 인생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just do it. 그죠? Dare greatly. 좋다. 줄레님. 예. 직장생활 이제 1년차 되셨다고요? 화이팅 합니다. 최소 3년차. 제 영상 중에 있는데요. 인생의 조언인가 이런 영상이 있는데 최소 3년 하시고 그 다음에 고민하세요. 어디로 갈지 말지는 그 후에 고민하십시오. 네. 그러게요. 블라인드에도 광고했었는데 루물커님 거기서 보인 분이구나. 예. 비트코인 이런 거는 좀 그렇습니다. 전 투기 이런 거는 별로 안 좋아하고요. 아무튼 제대로 된 길이라면 저질러라. 돈 많이 들어가는 길 아니면 저질러라. 유튜브 돈 많이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저질러라. 저 옛날에 번역회사도 하나 하려고 했다가 망했는데 번역회사 같은 거 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죠. 돈이 안 들어가는 것은 저질러라. 저는 옛날에 한국에서 투잡할 때는 투잡했었거든요. 직장 다니면서. 돈이 안 들어가는 리스크가 적은 일은 젊었을 때 자주자주 해봐라. 말을 잘 못하더라도 손으로만 할 수 있는 채널들도 많으니까. 예, 여기저기 손을 많이 댔었습니다. 저는 그런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고 나서 교회에서 해준 얘기가 뭐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라는 그 성경의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그 백이 생겼는데 아버지 백이 아니고 회장님 백도 아니고 하나님이랑 백이 생겼는데 이까짓 거 인생에서 해서 못할 게 뭐야. 그러고선 막 저지른 거야. 그러면서 막 인생도 인생이 그때부터 저는 인생이 180도 바뀐 케이스인데 와 저는 정말 많은 일을 했습니다. 제가 사실 여기다가 말하기는 그렇지만 한 일을 이렇게 나열하면은 한 15개 정도 했나? 중국에 뭐 보따리 100 탄 거 얘기했나요 여기다? 저는 할 거 많습니다. 예, 얘기할 거 참 많은데 그게 다 교회를 난 다음 미국 주식을 한다고 하시면 리스크가 적은 그 미국의 주식을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가 있습니다. 인덱스를 하십시오. 무조건. 예. 아무튼간 얘기를 짧게 한다 그랬는데 길어지네요. 여기에서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러라. 그렇죠. 젊을 때 안 질러보면 나이 들어서 아이 생기고 자녀 생기고 회사에 은퇴에 가까워오고 나면은 저지르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맥주 가게, 치킨 가게, 주유소 가게 이런 거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전문성하고 상관없는 거. 그러니까 전문성 있는 거에까지 가기에 시행착오는 반드시 겪어야 되기 때문에 싸게 망할 수 있는 것들에 여러 개 도전해라. 그죠? 그죠? 진공튜닝님 18년 엔지니어 하다가 그만두고 저질렀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저질러야 되는데 저렇게 오래 하다가 저지르기에는 좀 쉽지 않으니까 조금씩 저질러 회사 다니면서도 저지르고 회사 다니기 전에도 저지르고 자주 저지르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이제 그만해야지 너무 영상 길어진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한다고 김머시아꼬님이 사랑한다고 전해달라고 했으니까 만나면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주제 생각해 보겠습니다. 들어가시죠. 회사 다니면서 3년. 아, 그러셨구나. 잘하셨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예, 굿나잇. 미국에 계신 분들은 굿모닝. 들어가세요. 제 꼬리가 좀 깁니다. 건희 형님은 제가 모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서. 우리 자동차 쪽 회장님들은 몇 분 알아서. 들어가십시오. 얼른 들어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아이고, 이렇게 인사까지 해주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